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저택으로 안내되었고 하인들은 귀한 양단 카페투이 깔린 방으로 그를 데려가 집주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매우 영리하며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탐욕스러운 입술을 가진 카마스와미가 민첩하고 매끄러운 동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듣기로는 상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학식 있는 브라만인데 상인의 수하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더군요. 브라만께서 어찌나 궁핍해지셨기에 남을 섬기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궁핍해진 적도 없고 결코 궁핍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마나 출신이며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마나 출신이라면 궁핍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마나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분명 나는 무소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무소유를 택한 것이기에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 계획입니까?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3년 넘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지만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에 기대어 살아온 셈이군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따지고 보면 상인 역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군. 하지만 상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공짜로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소. 대신 자신의 상품을 내어주지. 정말 그런 것 같군요. 모든 이가 받고 모든 이가 줍니다. 그것이 삶이지요. 그렇다면 실례지만 묻겠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스승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줍니다. 그렇군. 그럼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무엇이오?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무엇냔 말이오? 나는 생각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요?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예를 들어 단식 같은 게 대체 어디에 좋단 말이오? 그것은 아주 유용합니다. 주인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단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만약 시타르타가 단식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배고픔에 등 떠밀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일이든 그 누구의 일이든 닥치는 대로 수락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타르타는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함도 모르고 곤경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이 자신을 에워싸게 놔두고서도 그것을 비웃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식이 유용한 이유입니다. 당신 말이 맞군, 사마나요. 잠시 기다려보시오. 카마스와미는 방을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돌아와 손님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겠소? 시타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살펴보고는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군, 카마스와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종이에 나를 위해 무언가 써줄 수 있겠소? 그는 종이와 펜을 건넸고 시타르타는 글을 써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카마스와미가 읽었습니다. 쓰는 것은 좋으나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영리한 것은 좋으나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 글씨 솜씨가 정말 뛰어나구려 상인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소. 오늘은 일단 나의 손님이 되어 이 집에서 머물러 주시오. 시타르타는 감사를 표하며 수락했고 그때부터 상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옷과 신발이 제공되었고 하인은 매일 그를 위해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풍성한 식사가 차려졌지만 시타르타는 하루에 1번만 먹었으며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무역에 대해 가르쳐주고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며 계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많이 들었으나 말은 아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 상인에게 절대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마스와미가 자신을 대등한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세심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배우려 노력했지만 그 알맹이는 그의 마음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카마스와미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가 정해준 시간이 되면 시타르타는 멋진 옷과 고운 신발을 차려입고 아름다운 카말라를 방문했으며 곧 그녀에게 줄 선물들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붉고 영리한 입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의 부드럽고 유연한 손길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년 같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빠지듯 눈이 멀어 탐욕스럽게 욕정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었던 그에게 그녀는 기초부터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쾌락이란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몸짓, 모든 애모, 모든 손길과 눈빛, 몸의 아주 작은 부위 하나하나에도 그것을 알고 깨우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인들이 사랑의 축제를 마친 후 헤어질 때 서로를 찬탄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승리한 만큼 패배한 기분을 느끼지 않고서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남을 이용했거나 이용당했다는 불쾌한 기분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영리한 예술가와 함께 경이로운 시간들을 보냈으며 그녀의 학생이자 연인,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마스와미의 사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카말라와 함께하는 곳에 현재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중요한 서신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그에게 넘겼고 모든 중대사를 그와 상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곧 시타르타가 쌀이나 양모, 선적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매사에 운이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타르타가 침착함과 평정심, 그리고 낯선 이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이해하는 기술에 있어서 상인인 자신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브라마는 카마스와미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상인이 아니며 결코 상인이 될 수도 없을 걸세. 우리 사업을 할 때 그의 영혼에는 열정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 하지만 그에겐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네. 타고난 행운인지, 마법인지, 아니면 사만아들 사이에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는 언제나 우리 사업을 그저 놀이처럼 대하는 것 같아. 사업이 결코 그의 일부가 되지도, 그를 지배하지도 못하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 친구는 상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가 맡은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의 3분의 1을 그에게 주게. 하지만 손해가 났을 때도 똑같은 비율로 책임을 지게 해보게나. 그러면 훨씬 더 열성적으로 변할 걸세. 카마스와미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것에 거의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익이 나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받아들였고 손해가 나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거는 잘 안 풀렸군요. 참으로 그는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큰 규모의 쌀 수확물을 사기 위해 어느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그 마을에 며칠 더 머물며 농부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었으며 결혼식 잔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그가 즉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질책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대답했습니다. 꾸짖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친구여. 꾸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가 그 손실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 매우 만족합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브라만과 친구가 되었으며 아이들을 내 무릎 위에 앉혔고 농부들은 나에게 그들의 논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상인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그 모든 게 참 좋군요. 카마스와미가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상인이란 말이오. 상인답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그저 당신 즐거움을 위해 여행을 떠난 거요? 물론입니다. 시타르타가 웃었습니다. 물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사람들과 장소를 알게 되었고 친절과 신뢰를 받았으며 우정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친구여. 만약 내가 카마스와미였다면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을 본 즉시 짜증을 내며 서둘러 돌아왔겠지요. 그랬다면 정말로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기쁨을 얻었습니다. 조급함과 짜증으로 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지요. 만약 나중에 다시 그곳에 가서 다음 수확물을 사게 되거나 다른 볼일이 생긴다면 친절한 사람들이 나를 반갑고 기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서두르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칭찬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친구여, 이 일은 이대로 두시고 꾸짖음으로 당신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시타르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날이 온다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만족하며 지냅시다. 시타르타에게 자신의 빵을 먹어야 한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 설득하려던 상인의 시도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빵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의 빵, 모든 이들의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의 걱정거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카마스와미에겐 걱정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거래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든, 상품이 분실된 것 같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든, 카마스와미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걱정이나 분노 섞인 말을 내뱉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잠을 설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결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카마스와미가 시타르타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배운 것 아니냐 며 따지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제발 그런 농담으로 저를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배운 것이라곤 생선 한 바구니가 얼마인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의 전문 분야지요. 친애하는 카마스와미여, 나는 당신에게 사유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그것을 배워야 할 분입니다. 진실로 그의 영혼은 장사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카말라를 위해 필요한 돈을 대기에 충분했고 그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 외에 시타르타의 관심과 호기심을 끄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에게 사람들의 사업, 기술, 걱정, 즐거움,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은 달만큼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모든 이와 대화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며 그들로부터 배우는데 수월하게 성공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과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질감의 정체는 바로 그가 사마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어린아이 같거나 혹은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했습니다. 돈을 위해,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 보잘것없는 명예를 위해 사람들은 고통받고 애쓰며 백발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보기엔 결코 그럴 가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마나라면 그저 웃어넘길 통증에 비명을 지르고 사마나라면 느끼지도 못할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며 서로를 꾸짖고 모욕하는 모습들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리넨을 팔러 온 상인도, 다시 대출을 받으러 온 채무자도 1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가난을 하소연하는 거지, 그 거지는 그 어떤 사마나와 비교해도 절반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도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외국 상인이나 자신의 수염을 깎아주는 하인, 바나나를 살 때 푼돈을 속여먹는 노점상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습니다. 카마스와미가 찾아와 걱정거리를 늘어놓거나 사업 문제로 질책할 때도 그는 호기심 가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상인을 신기해했고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그가 어느 정도는 옳다고 마지못해 인정해주고는 자신을 찾는 다음 사람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러 온 사람, 그를 속이러 온 사람, 그의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해주었고, 동정했으며, 선물을 주었고, 때로는 기꺼이 속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임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 놀이는 과거의 신들과 브라만들이 그의 생각을 차지했던 것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끔 가슴 깊은 곳에서 죽어가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훈계하고 탄식했지만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1시간쯤 자신이 영위하는 이 기이한 삶을 자각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수많은 일이 그저 게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만 진짜 삶은 여전히 자신을 스쳐 지나갈 뿐 전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놀이 하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놀듯 그는 사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관찰하고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 즉 존재의 근원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근원은 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고 또 흐르며 이제 그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저 사람들처럼 낮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소박한 일들에 열정을 다해 참여하고 구경꾼으로 서 있는 대신 정말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즐기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는 다시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랑의 예술을 배우고 유교의 재전을 실천했습니다. 그곳은 그 무엇보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와 수다를 떨고 배우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빈다보다 그를 더 잘 이해했고 그와 더 닮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닮았소.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르지. 당신은 그저 카말라일 뿐이며 당신 내면에는 언제든 돌아가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평화와 도피처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오. 모든 사람이 영리한 건 아니니까요. 카말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시타르타가 답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아니오. 카마스와미는 나만큼이나 영리하지만 자기 내면에는 도피처가 없소. 반면 지능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 중에 그것을 가진 이들도 있지. 카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돌다 비틀거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낙엽과 같소. 하지만 어떤 이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별과 같소. 그들은 정해진 궤도를 가고 어떤 바람도 그들에게 닿지 못하며 그들 내면에 자신만의 법칙과 궤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았던 수많은 학자와 사만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지. 완성된 자,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요. 바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존귀한 고타마 부처라오. 수천 명의 추종자가 매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지만 그들은 모두 낙엽일 뿐이요. 그들 내면에 그들만의 가르침과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카말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또 사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카말라가 알고 있는 30 혹은 40가지의 사랑의 게임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규어처럼 유연했고 사냥꾼의 활처럼 탄력이 넘쳤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을 배운 자는 온갖 형태의 쾌락과 비밀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다르타와 유희를 즐겼습니다. 유혹하고, 거절하고, 강요하고, 껴안았습니다. 그가 패배하여 그녀 곁에서 지쳐 잠들 때까지 그의 능숙한 기술을 즐겼습니다. 비녀는 그를 향해 몸을 굽혀 피로가 서린 그의 얼굴과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최고의 연인이에요. 그녀가 사색에 잠겨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강하고 유연하며 헌신적이에요. 시다르타, 당신은 나의 예술을 완벽하게 익혔군요. 언젠가 내가 더 나이 들면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나의 귀한 분, 당신은 여전히 사마나로 남아있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소. 시다르타가 지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소. 당신 또한 사랑하지 않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을 기술로 실천할 수 있겠소? 아마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라오.